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누구에게나 언제나 항상 기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음악대학의 무용학과 교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남자 교수님이었는데 이분이 고등학교 3학년 시절에 본인은 공부를 잘하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대학은 반드시 가고 싶었다고 합니다. 진로를 담당하고 있는 전문가들과 상의한 과정 속에서 신체가 매우 건강했기 때문에 자네는 남자 무용수 길을 걸으면 어떻겠는가 이런 제안을 받았다고 합니다. 본인은 대학을 가고 싶었기 때문에 당연히 좋게 생각했죠. 그래서 발레학원, 무용학원에 가서 실기 준비를 한 후에 실기 시험을 보게 되었고 당연히 합격해서 무용학과에 입학해서 대학을 다니게 되었다고 합니다. 남자 무용수가 구하기가 어려웠던 시기였기 때문에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튼 승승장구했다고 합니다. 대학교 4년 졸업했을 때 졸업을 하고 하는데 교수님들께서 이 남자 무용수 출신을 붙잡았다고 합니다.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석사과정을 마치게 됐고 심지어는 박사과정까지 마치게 되어서 박사학위까지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후에 학교를 떠나지 못하고 결국은 교수의 길을 걷게 되었다고 합니다. 오랫동안 그 분야를 전문적으로 했기 때문에 무용학과 교수로서는 아주 유명한 또 이렇게 소문이 좋은 그런 교수님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경우를 하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그 애완동물들 많이 키우고 있지 않습니까? 개와 고양이들이요. 수의학과 교수님들 또 수의학과 의사들이 매우 인기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인기 있는 그 어느 교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물어봤죠. 어떻게 해서 이런 분야를 선택하게 되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분은 저에게 빙긋 웃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자기가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유학을 가서 공부를 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경쟁률이 매우 치열했기 때문에 가고 싶은 학과는 갈 수가 없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일단은 유학을 가는데 갈 수 있는 학과를 알아봤더니 농과대학에서 축산학과 그쪽 분야에서 수의학에 관계된 분야가 경쟁률이 미달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갈 수 있는 데라도 일단 가야겠다 이렇게 마음먹고 도전하게 되었는데 당연히 유학을 가서 그 분야를 공부하고 돌아와서 수의학과 또 이게 분야의 교수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세상이 바뀌어서 요즘에 이런 수의과 이쪽 분야가 매우 인기 있는 직종이 되고 분야가 되었다는 것을 보면서 세상이 바뀌었다는 것을 느꼈다고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인기가 없었지만 지금은 매우 인기가 있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는 항상 기회가 있다 이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직장생활을 하고 10년 하고 나서 컨설턴트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컨설팅에서 입사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제 주변에 같이 근무하는 컨설턴트를 보니까 저보다 모든 면에서 훌륭해 보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유능해 보였습니다. 공부도 매우 잘하는 것 같고 말도 잘하는 것 같고 또 운동도 잘하고 융통성도 많고 순발력도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격이 매우 활달해서 말들을 참 잘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비해서 저는 상대적으로 내성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친한 사람하고는 말을 잘하지만 처음 만난 사람하고는 말을 잘 못하거든요. 여하튼 저는 운동신경이라고 말해야 될지 사회성이라고 말해야 될지 많은 분야에서 컨설턴트로서 적합하지 않다 그런 어떤 마음의 어떤 열등감 같은 것이 제 마음에 있었습니다. 자, 모든 사람들 제 주변에 있는 많은 컨설턴트들 바빴습니다. 일이 많았어요. 그래서 일 때문에 자료 준비하는 게 힘이 들었습니다.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요. 반대로요. 저는 시간만 많았습니다. 일은 적었고. 그러면 제가 좋아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저는 책 보기 좋아했습니다. 글 쓰는 걸 좋아했습니다. 자료 만들기 참 좋아했어요. 아침에 출근해서 일도 없으니 하루 종일 자료를 만들었거든요. 저는 제가 만든 자료들, 제 자료가 필요한 컨설턴트들에게 공유를 하였습니다. 제가 만든 자료를 주었죠. 다시 말해서 자료는 만들었으니까 저는 공부는 한 것이고 이 자료는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공유했더니 모든 컨설턴트는 저를 좋아했습니다. 컨설팅 분야가 지식산업 분야인데 정성스럽게 만든 자료를 공유하는 그 컨설턴트에 대해서 다들 호의적이지 않겠습니까? 저는 사실 실력이랄까 모든 대인관계나 모든 면에서 약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공유한다는 그런 측면 때문에 컨설팅 업계에서 또 컨설턴트 사이에서 사이좋게 잘 지낼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저는 거기에 용기 백배해가지고 그 계기가 되어서 독립적인 업체에 가서 컨설팅 제안서 또 프리랜서를 하게 되고 계약을 수주하게 되고 컨설턴트의 길을 당당하게 걷게 되었던 것을 추억합니다. 제가 취미가 없었다는 것, 그것은 저의 단점 같아 보였지만 도리어 그것 때문에 자료 정리나 자료 작성을 더 많이 할 수 있었고 다른 사람에게 차별화될 수 있는 요소가 되었던 것을 생각이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남과 비교했을 때 장점이라고 또 단점이라고 보여지는 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일 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언제든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걸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의 현재의 모습을 보았을 때 막혀있는 담이 있지 않겠습니까? 나는 이걸 잘 못해. 나는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도리어 그것이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고 차별화의 요소가 되고 새로운 활로를 틈새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모든 사람에게 항상 언제나 누구에든지 기회가 있다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투를 빕니다. 응원합니다. 오늘이 나의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제가 한 번은 큰 실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졸음운전을 한 거거든요.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사소한 실수야 참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실수들이 몇 가지 있을 수 있겠죠. 그 중에 한 가지가 저는 졸음운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물론 하고 싶어서 그랬던 건 전혀 아니지만 너무 피곤한 가운데 어쩔 수 없이 제가 졸음운전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마터라면 죽을 뻔하였죠. 다행히 그 위기를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이었습니다. 졸음운전 했던 날 밤이었어요. 곰곰 생각해 보니까 제가 생각할 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균 수명대로 사람이 사는 것이 아니고 사람마다 수명의 길이는 편차가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의 남은 날이 며칠인가 또 얼마인가를 생각해 보니까 전혀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평균 수명이 80세라고 해서 모두가 80세까지 사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누구는 매우 젊은 나이에 이렇게 생명을 마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100세를 사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남는 날짜를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실질적으로 그의 인생에 남은 날짜가 3년, 10년밖에 되지 않는데 30년짜리 계획을 세웠을 때 그 30년의 계획이 그의 인생에 있어서 과연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또 볼 수 있을 것인가 생각해 보니까 안 되는 것 같아요. 자, 무슨 말씀 드리냐면요. 인생의 미래는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인생에 가장 멋있게 사는 최선의 지혜는 무엇일까에 대한 생각이었습니다. 과거는 이미 살아버렸기 때문에 돌이키고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미래에 대한 것은 내가 나름대로 시간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가 책임질 수 없지 않겠습니까? 다만 확실한 게 하나 있네요. 바로 오늘이네요. 현재네요. 지금이네요. 지금은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는 것이죠. 미래는 내가 100% 확신할 수 없지만은 현재는 내 손에 있고 결정하는 데에 따라서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러한 것을 생각하면서 그날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지혜롭다는 것은 오늘을 나의 인생의 마지막 날로 생각해서 최고의 작품을 만들고 최고의 보람 있는 날이 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제까지의 나의 삶은 분명히 아쉬운 점도 있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이랬으면 좋았을 건데 이런 점도 했으면 더 좋았을 건데 등등 여러 가지 아쉬운 생각이 들겠죠. 후회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내일 이후의 미래에 대한 것은 허락될지 허락되지 않을지는 또 내가 책임질 수 없고 자신할 수 없잖아요. 그렇지만 오늘은 뭐 할 수 있습니까? 선택할 수 있죠. 행할 수 있죠. 말할 수 있죠. 오늘은 내가 결정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의 내 삶이 내 인생에 대해서 마지막 날을 생각해서 가장 멋진 날, 자랑스러운 날, 보람 있는 날, 그리고 최선을 다했다는 가슴 뿌듯한 날이 되도록 만드는 것, 이게 지혜가 아닐까요? 저는 그때 그런 생각을 깊이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여러분은 오늘 뭘 하시겠습니까? 뭘 하고 싶으십니까? 또 뭘 하면 가장 좋을까요? 사랑하는 것, 그렇죠? 남을 돕는 것, 그리고 나에게 시간이 주어지다면 꼭 하고 싶었던 것, 그것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하루를 일과를 마치면서 뒤돌아볼 때 오늘 참 행복하였다, 오늘 참 보람 있었다, 오늘 참 멋있었다, 오늘이 내 인생에 정말 가장 아름답고 보람 있고 자랑스러운 뜻깊은 날이었다. 그런 마음이 든다면 그날 하루는 정말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다시 눈을 떠서 건강한 하루가 시작된다면 하루를 더 허락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하루도 연장됐기 때문에 어제 미처 못한 것 아니면 어제보다 더 멋진 오늘 하루를 계획하고 실천하고 행하면서 멋있게 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저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참된 지혜는 무엇일까라고 생각할 때 오늘의 최선을 다하는 삶이라고 저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마치요 나의 인생에 있어서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요. 오늘 하루가 내 인생의 모든 것을 결론짓는 결정하는 최고의 날이라고 생각해서 거기에 최고에 도전하는 그러나 오늘을 만들어가는 것이 좋겠다 생각합니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 그렇죠? 오늘이
내 인생에서 가장 아름답고 최고의 날이 되도록 하는 것, 바로 가장 멋지고 보람 있는 인생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미래라고 하는 것은 불확실합니다. 내일을 준비하는 최선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오늘 잘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하고 싶은 거 남 눈치 보지 마시고 나에게 가장 멋있는 최고의 날이 되도록 자기 자신을 격려하시고 또 도전하시고 성취해서 오늘 저녁에 따뜻한 미소를 지으면서 하루를 일과를 마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